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실 의원님 계시면 계획조정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51쪽부터 120쪽까지 관할 사업소 419쪽부터 422쪽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우선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안이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방세 및 세수입 징수 효율적 개선 방안하고 예산 집행 철저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이 내용이 이제 이 기획재정문화국하고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지방세 및 세수입 징수 효율적 개선 방안에 이 결산검사 의원들이 낸 내용이요. 이게 고액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가 이루어진 후 체납 원인 분석과 상황별 징수 방안 등 강력한 후속 징수 절차 대책 마련 시급하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당연히 해 가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는데 무슨 대안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대로 해야지 핵이야. 예.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채권 확보는 1차 독촉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이제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예, 매달 뭔가 하고 강력한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체납액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다시 또 이제 상황별로 월별로 분석을 하라고 해서 이번 6월 말부터 이제 분석이 더 잘 되고 있는데 전에도 하긴 했지만 하여튼 제일 저도 이제 좀 세모를 좀 잠깐 봤었는데요. 채권 확보가 우선 돼야 나중에 결선 처분도 줄게 되고 그다음에 징수하는데 이제 제일 우선이 이제 채권 확보라고 생각하고요. 매달 좀 독촉 1차 독촉장이 끝나고 나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수입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단절, 숙련도가 부족, 정기적인 직무 연천이 필요하고 징수 불능분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과 특히 5년 경과 소멸 시효분에 대해 결손 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맥락으로 이제 읽혀져요. 하나는 담당자가 자주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사부서가 아니니까 뭐 직접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총무국장 책임이에요, 그럼? 이제 잦은 인사에는 직원들이 뭐 6개월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내에서 이제 또 과내 이동 부분도 있고요. 이게 사실 세수입 담당이라는 거는 거의 전 실과에 대해서 걸쳐 있기 때문에 다 있죠. 예, 각 걸쳐 있기 때문에 특별로 다 있어. 예, 맞습니다. 과별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인사 이동은 총무국에서 하더라도 국내나 과내 이제 인사 이동은 각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잖아요. 네. 인사 이동이 너무 자주 있다. 담당자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사 이동할 때 체킹을 이런 해서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일을 잘 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잦은 인사 이동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1년 이내 정도 되겠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국장급으로 진급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1년 만에도 이제 자리를 많이 옮기고 이제 사무관급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대개는 이런 회계 쪽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계장님이 맡는 것도 아니고 이제 7급, 8급 이쪽에서 주로 맡아요. 9급으로 맡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맡고 있습니다.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다 이제 7급, 8급, 9급이라고 치면 우리 시는 7, 8, 9급을 인사이동을 이렇게
국장 과장급 마냥 빨리 하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이제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무국에서 인사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국으로 발령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인사이동을 이동,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문화국 같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나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지 다른 부서들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문제는 이번 지적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적을 이제 해놨는데 예. 하여튼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소장한테 예. 그 협조 요청을 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 지방세에 대해서 그 밑에 여전히 또 여기도 이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세액 수입, 실무 표람 제작, 세액 수입 직무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세무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화를 위해 자금관리 부서의 세무직 충원 요구 이런 게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뭐 저기 세수입 실무 편람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행자부나 경기도 또 제가 있을 때도 이제 한번 두 번에 걸쳐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 세수입 직무 교육을 저기 국장님이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호랭이 다음 피더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치 말씀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수입 직무 교육이 이제 사실 그 자금관리 부서에서 이제 통괄이 돼서 이제 교육을 시켜달라라는 그런 개선 방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좀 최대한 그 직무 교육을 시키는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두 번째 지적된 게 예산 집행 철저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예. 발생 5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이 155건이네요. 네. 네? 건수도 적지 않은 데다가 액수도 71억이나 돼요. 불용액이. 예. 이게 적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소홀로 불용액 발생 현황도 물론 이제 이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에는 여기에 나온 자료로 보면 없어요. 예.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불용액이 이제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여기다 다 썼으니까 이걸 뭐 일일이 다 제가 읽을 필요 없고 또 개선 방안도 나와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반복돼서 나올 수 없도록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없지만 예전에도 이제 그 지적됐던 것 중에 성립전 예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성립전 예산. 예, 맞습니다. 예. 국도비가 예. 전액이 돼야 전액.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간혹 아직도 국도비에 시비가 붙어서 성립전 예산이라고 쓰는 경우가 지금도 예전보다 많이 줄긴 줄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시정돼야 되는 문제가 예.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사전 뭐 의회 이제 당연히 보고를 해야 의회에서, 되는데 예, 그런 의회. 것도 제대로 안 돼. 당연히가 아니라. 하여튼 뭐 그 말씀 뭐 익히 뭐 저도 전문위원 하면서 많이 저기 느낀 바인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좀 하여튼 최대한 그 꼭 써야 된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사용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진짜 전문위원 하셨잖아요. 그때 심정하고 지금 심정하고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행부가 문제 있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 지금은 그 제가 더 잘 문제 있는 걸 알기 자꾸 때문에 덮으려고 할 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문서 하나가 올라오더라도요 그 부분은 경험을 살려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다음부터 한번 있습니다. 볼게요. 지금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 이제 다음에 11월 달에 예산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한번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잘 볼게요. 네. 그 전문위원회 때 검토 보고했던 거하고
실제 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하여튼 저 이번 추경 저도 와서 이제 다 묶여진 다음에 그걸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돼야지 이렇게 되면 되느냐고 하여튼 뭐 잊지 않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소통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작 등 일반 수용비는 이게 인수위원회 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보통은 인수위원회라 하는데 소통위원회라는 이름을 썼어요. 뭐 이름은 참 좋아. 근데 이게 1년 전 얘기지만 지금 소통위원회라는 이름을 쓸 만큼 뭔가 소통이 잘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노력은 뭐 늘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실적 개발 프리젠테이션 행사 운영비 이제 한 번을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남았다 그랬죠? 예. 세월호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기 그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아니 이제 예전에는 이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때는 2회를 계획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거 할 때는 처음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준 거고 예, 그 전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자체 이제 동아리 모임이라래요, 뭐라래요? 예, 그 동아리 학습단체, 모임. 예. 그쪽에서 자기들 이제 이 자체 이제 출연해서 이제 했잖아요. 예, 학습 동아리가 예, 예. 주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걸 심사위원장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좋고 예.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의견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세웠는데 이걸 2번 해야 되는데 이제 세월호 예. 때문에 못했다 이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예산 예, 지원하면서 이제 2번으로 늘린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2번으로 늘렸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2번 하는 건데 한 번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한 번 예. 했습니다. 그러면 예. 또 해나 올해?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번 해야죠. 이 발전기획위원회는 이것도 저 세월호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 이제 그 작년도에 지방선거 때문에 따르잖아요. 예, 지방선거도 무슨 있었고 관계가 있어 이게? 아니 이제 그 지방선거를 하면서 이제 위원회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제 못해서 문제는 뭐냐면 물론 뭐 지방선거 돼서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뭐 틈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보다는 지난 민선 5기에는 이 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둔 거고 예. 지금 민선 6기에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민선 5기에서도 이 발전기획위원회를 짧은 기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선 6기로 가면서 또 조금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뭐 지속적이지도 않고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이 발전기획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도 의문이요. 예, 그저께 업무보고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 상태는 이제 그 발전기획위원회의 임기가 이제 지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정책자문위원회 조례하고 발전기획위원회 조례가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고 또 발전기획위원회의 어떤 그 성과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2개의 조례가 유사하다고 하면 빠르게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기구로 제대로 꾸려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통합 조정을 해야 내용에 있어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발전기획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 100% 맞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오는 얘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반영시키는 거고 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하는 거 나오는 거마다 다 반영할 것 같으면 사실 발전기획위원회가 뭐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 시정 발전의 한 축으로 봐야지 뭐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르게 정비가 돼서요. 예,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60쪽에 2와 3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타당성 조사용 이건 이제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했다는 예, 거죠. 특별지원 사업비 전환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후상 타당성 조사용 이건 뭐예요? 자료를 보고서 예, 예, 말씀드리죠. 예.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을 1,84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 연구 용역이 끝났어요? 예, 저희가 지금 풀 용역비 자료만 가져가지고 이건 별도로 받아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생소한데 이게 이제 뭔 내용인지도 좀 저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용역을 했으면 그 향후에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맞습니다. 예. 갖고 있진 않아요? 예. 그러면 이따가 한번 좀 별도로 예, 그거 받아서 줘보세요. 이- 이 전통문화 체험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그거는 설명이 돼요? 안 되면 이따 전체적으로 네, 같이 해서 예. 평가 추진 워크숍이라고 63쪽에 일반 운영비가 행사 이 집행 사유가 이제 발생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 성과 지표가 보통 한 매년 이게 지표 자체가 40% 이상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매년 바뀌는 걸로 보고 이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했다가 이제 이때는 많이 바뀌질 않는 바람에 그래, 이제 회의를 대처를 해서 워크숍을 그러면 하는 안 세워도 되는 거네. 안 세워놨다가 필요할 때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네. 그럼. 아니 그거 성과별 여기 이제 그 위원장님 그 예비비 성격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 지표가 보통 그 3, 4월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추경할 수 있는 기간하고 통상 추경할 수 있는 기간하고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기관 공통 운영 경비 국내 여비인데 실제 뭐 여비를 집행한 것보다는 잔액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발생돼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저기 세미나나 이런 이제 기관 이거는 이제 전 국소의 직원들이 세미나나 이런 걸 참여할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공통 운영 경비니까 예, 작년에 좀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월호 터지면서 그런 세미나 같은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좀 집행이 잘 많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공무원들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더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아니 이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이제 중앙서부터 그럴수록- 줄줄이 취소가 아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은 100번 저기 맞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세미나가 주로 이제 지휘가 자체는 게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또 이런 저기 각 유관 기관들 뭐 이런 데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좀 그 지휘가 참여하고 싶어도 열질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문화국의 집행 잔액의 대다수는 이 예비비 예, 그죠? 그렇습니다. 어, 82쪽 자산취득비에 수장고용 향토사료 보관함 구입도 이것도 잔액이 참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야? 당초 계획보다 덜 산 거예요?
아니 아,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 그 서책을 이제 구입하려고 이게 이제 소장가께서 이제 지휘 쪽에 사시는 분인데 정도전 선생하고 관련된 책자를 소장하고 계신 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맞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 산 거예요, 아예? 못 산 거죠. 그러면 이걸 가격이 안 맞으면 못 샀으면 다음에도 이제 이건 없어도 되는 건가? 이분이 저 기증의사는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걱정이시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박물관이라 이런 수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일종의 좀 그 신뢰를 못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4쪽) 템플스테이 수도사에 체험 지원이 있어요. 이거 도비잖아요, 전에. 예. 근데 이제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예, 작년에 이제 그 한 2,000명 정도를 이제 그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 이제 뭐 대상은 그 다문화 가정이나 뭐 소방 가족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던 부분인데, 뭐 잘 아시지만 뭐 세월호 전국으로 인해서 이게 붐이 그러니까 좀 끊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도가 낮은 바람에 뭐 부득이하게 집행이 그래서 안 아예 됐습니다. 안 한 거예요? 1,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 반만 집행. 예, 거네. 예. 약사사 선방 개축 공사 명시월은 예. 그것은 아, 6월 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아, 예, 제가 아까 이제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그 위치 선방 위치 선정했는데 좀 협의하는데 좀 오래 걸렸고요. 그러는 바람 이제 개발 행위하고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작년 12월에 이제 실시 서기가 아니 끝난 보통 바람에 이런 사찰에 뭘 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 일정하게 좀 협의가 돼서 오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이제 그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협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위치가 그런 이제 것들이 신도하고 스님하고 이제 그 거기 이제 신도 의견 회장이 차이가 있어요, 또?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치 선정했는데 좀 오래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사찰도 그렇고 이제 민간에 이제 넘겨서 이 사업하는 거는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일정하게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고 와야 이런 이월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예, 예산 알겠습니다. 세워놓고서 내부적으로 또 뭐 위치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러다 보면 결국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 이게 이 기획재정문화국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정하게 이 민간 자본 구조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대략적인 구상이 끝난 상태에서 와야지 그냥 사업 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그런 통제는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효대사 5조 성지 체험관 건립비 이것도 조계종? 예, 그쪽하고 조계정 뭐, 조계정하고 그 이제 수도사 이제 주지 스님하고 이제 그 저기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그 짓게 한 부분이 없다. 이제 수도사 스님하고는 이제 주지 스님하고는 저희는 이제 협의가 됐는데 이제 그래서 조계종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냐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걸 몇 번을 갔잖아요. 네? 또 이제 그게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저기 조계정 총무원장이 바뀌면 또 이제 계파가 다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쪽 사정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드린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시작돼야지.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뭐 바뀌던 말든 총무원장이 바뀌던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완비되는 조건에서 이게 예산이 쫙쫙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 바뀌면 엉뚱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총무원장은 토지 승낙 해주는 걸로 다 협의가 됐었는데
계파가 바뀌면 만약에 뭐 계파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걸 토지 이 동의를 해줬으니까 다행이지 안 해줬으면은 이 통째로 그냥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저기 그래서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함께 같이 아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만약에 총무원 새로 바뀐 사람이 이건 죽어도 못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 사업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뭐 용역비 내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 미리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정리를 돼서 이게 추진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05 쪽에 이 포상금은 전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예, 왜 안 되는 거예요? 대회를 못했습니다. 왜? 그- 세월호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요. 이 네. 중앙에서 그 대회 계획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원래? 매년 합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했어요? 금년도에도 아직 5월달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이 하반기 어떻게 될지 아직 그거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뭐 못했나 그럼? 글쎄 그런 부분도 아마 중앙에서 일부 반영.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만 원 세고 났습니다. 108쪽에 공공운영비의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에서 전산 전용 회선료가 이게 꽤 많이 남았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그 기술적인 거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네. 여기 저희가 그 인터넷 전용 외부망의 인터넷 전용 회선이라는 걸 이제 의회 그 사무업소 비롯해서 저희 그 대표시 홈페이지라든가 도서관, 뭐 수도사업소 각종 그 이 인터넷 그 전용 회선이 9회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초에는 한 회선당 한 월 160만 원짜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적으로 이 장비를 좀 교체해 가지고 월 90만 원짜리로 바꿨습니다. 그 좀 내린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장비는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회선은 좀 내려 가지고 속도를 그냥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게 약 한 9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좀 내려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회선료가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 효과네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한 9,4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약 한 6월 현재 한 49%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기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과 일이라는 게 좀 어렵고 연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잦은 이동도 있다지만 또 자주 이동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뭐 일을 잘하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 네. 사람들이 뭐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일만 할 수 없는데 또 잘한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잡아두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 옛날엔 조직 특성상 저도 뭐 새마을을 9년 2개월 동안 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담당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또 국장님이 안 놔주려고 그러는 것도 그러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네.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또 좀 회전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교육을 잘 시켜서 네. 이렇게 돌아가야지 잘한다는 이유로 또 계속 묶여있는 것도 이건 불공평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적체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잦은 이동만 생각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하여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총 아니 제가 협의에 지켜보겠어요. 나가겠습니다. 지화롭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그냥 하지 않아서 또 직원들끼리 불만스러운 요소로 남아있다면 그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먼저 하신 국도를 보면 남는 잔액 집행 잔액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은 네. 뭔가 문제가 있죠. 제가 여기서도 문제점을 여기 나온 거 읽어보면 예.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현안 등을 고려하여 수요 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어?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예. 계속 추경에 와서도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집행이 잔액이 남는다. 이건 문제가 되죠. 좀 철저히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규모나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철저히 조사하셔서 네. 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에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예. 조절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면 메뉴에 시정평가 운영에서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되었죠? 62페이지. 이건 뭐 예산 절감도 있었고요. 뭘로 예산을 절감하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 10% 내외에는 이제 절감 목표를 세워서 이제 네, 그 네.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좀 더 이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다른 과는 5% 이내 절감이고 뭐 이러더니 여기 10% 이내 절감을 이게 우리 또 하셨네. 이걸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최대한 좀 더 더 노력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많이 남은 것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빼놓고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있기야. 73페이지 봐도 체납 징수 관리에서도 1,2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지금 체납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갖고 많이 빨리빨리 받아나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어요? 그것도 집행량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체납을 같은 경우는 경계도에서 지급수익이 미리니까 네네. 말씀이 좀 바뀌게 되는데 아까도 기계도에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가 좀 이제 체납을 하면서 네. 그래서 대외 등기라든지 네. 이런 등기 같은 걸 적극을 하면서도 좀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뭐 체납을 받는데 일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볼 땐 체납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을 잡혀줬는데 그 체납을 줄이는 게 문제지 이거 예산 10% 이상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한 거고요. 이걸 다 쓰더라도 체납하기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저희 됩니다. 체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문화관광과를 계속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집행자락인데 그때 세월호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못해서. 못하게 그러게 예. 못해서 그런지 계속 보면은 예. 다 많이 남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어떻게 처리했죠? 이제 나중에 이게 근데 가을에 불용행위로- 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일부 가을에 집행하면서도 네. 또 못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올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 그러니까. 큰 저기가 있어가지고 올해도 봄에 행사를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예, 또. 예.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면 평택구 예술관 운영에서 운영 소모품 구입하고도 300 얼마가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남았죠? 뭐를 안 사가지고 아니면 싸게 사신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돈이 남았어요. 평택구 예, 예술관. 300만 원 네. 이제 2천만 저기 685만 원 저기고 반이나 이상 남았는데? 아니 반은 아니고요. 네. 1,000만 원 써요. 680만 한 700만 원 쓰고 300만 원 예, 예. 남은 겁니다. 아, 반은 아니고. 예. 뭘 안 사신 건 아니고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예산도 잡았던 거예요? 절감도 지키고 또 최대한 아껴서 썼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절감하는 부분에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인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여기 문제점에 쓰시는 것처럼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좀 철저히 규모나 시기 모든 부분을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알맞게 쓰시고 거기서 뭐 5%든 10%든 절감해주면 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실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지뢰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 추진단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권 및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의해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이익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